그래서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몇 년씩 지루성 피부로 고생하다가 관리 방법을 혼자서 찾다 보면 결론은 노보습과 물세안으로 정착됩니다. 그런데 노보습을 하고 물세안을 하면 피부가 불편한 게 덜하죠. 그러니까 낫는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방법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낫지 않죠. 그래서 몇 년씩 이 질환으로 계속 고통받으면서 내가 낫고 있다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지루성 피부염이 꽤나 심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환자분들과도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분들과도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몇 년째 환자분들이 상담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복적으로 맨날 질문하시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물세안 그리고 노보습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다 너무 지쳐서 물세안과 노보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환자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관리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보면 물세안과 노보습으로 귀결될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물세안과 노보습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결코 물세안과 노보습을 저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물세안과 노보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피부염이 발생을 하죠. 대표적인 얼굴 피부염은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주사 피부염, 아니면 안면 홍조, 접촉성 피부염, 얼굴 아토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얼굴인데 치료가 잘 안 되죠. 첫 번째는 진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진단이 지루성으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치료가 잘 안 되죠. 결론은 그냥 스테로이드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엘리델이나 프로토펙을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동안에만 멀쩡하고 안 쓰면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험을 몇 년씩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제나 엘리델이나 프로토펙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왜? 점점 더 만성화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성화된 피부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화장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인 추천이나 검색을 통해서 화장품을 추천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광고가 많이 뜨죠. 그래서 병원용 보습제, 피부 장벽 크림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런 화장품도 쓰다 보면 또 뒤집어지게 되겠죠. 왜? 나한테 맞는 보습제를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실제로는 잘 맞는 걸 찾기 어렵죠. 그리고 맞았다 하더라도 쓰다 보면 또 뒤집어집니다. 왜? 피부염은 원래 낫기 전까지는 잘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원래 쓰던 화장품을 썼더니 뒤집어지면 그 화장품을 또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장품을 또 선택하게 되거든요. 화장품의 실제 역할, 보습제의 실제 역할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보습제라는 건 실제로 보습제, 피부의 수분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뿐입니다. 근데 보습을 언제까지 보존하냐면 잠시 동안만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서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를 촉촉하게 오래오래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잠깐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이 피부 침투율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진피까지 가는 비율도 1%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각질층이만 머물러 있고 피부에 그냥 오일과 수성 성분이 발려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의 주된 작용은 피부에 기름층을 형성을 하고 그 기름층 밑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각질 세포간 지질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촉촉한 것 같지만 그 촉촉한 건 기름층에 의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피지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피지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얼마 동안 대신하냐면 잠시 대신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만 화장품을 안 썼어요. 그러면 피부가 어때요? 촉촉해요? 땡겨요? 땡기죠. 하루만 안 써도 땡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발랐던 화장품은 어디로 갔어요? 사라진 겁니다. 세안을 통해서 다 벗겨지는 겁니다. 왜? 잠시 동안만 피부 장벽에 남아있는 것 뿐이지 피부의 전체적인 유분을 공급하거나 수분을 공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부를 촉촉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피부가 건조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니까 건조하죠. 그래서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장품을 많이 바르죠. 그런데 화장품을 많이 바랐을 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은 뭘 발라도 뒤집어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보습력이 강한 거를 쓰게 되고 그걸 겹겹이 바르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성분 중에서 유성 성분에 의해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죠. 알레르기가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습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오일 성분이 산화되면서 피부염을 또 악화시키기도 하거든요. 왜? 켜이켜이 바르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습력이 너무 높은 걸 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로션 타입만 적게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이 이렇게 화장품을 쓰다 계속적으로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다 보면 쓸 화장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보습을 합니다. 보습제를 쓰지 말라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맞아! 이제는 보습제를 안 써야 되겠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인고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바르게 되는 거죠. 안 바르면 피부는 조금 편할 수도 있죠. 왜? 피부에 유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염증 반응이 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움이 줄겠죠. 그래서 피부가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굉장히 당기죠. 그런데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른다는 건 뭐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면 피부가 나을 수 있을까요? 안 나을까요? 실제로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보면 자연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낫게 되겠죠.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의 만성 습진은 자연적으로 나아요, 안 나아요? 대부분 안 낫습니다. 왜?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 습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회복 기전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게 왜 그래? 몸의 불균형한 상태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보습을 하더라도 피부는 좀 편한 것 같지만 피부염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노보습과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죠. 노보습과 비슷한 게 뭐겠어요? 세안제를 안 쓰는 물세안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뭘 해도 예민한 피부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그런데 지루성이 좋다는 세안제를 또 인터넷 검색을 해서 샀어요. 그런데 피부가 또 쓰라립니다. 그러면 좀 더 약한 약산성 세안제를 찾습니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또 쓰라립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없는 비누를 또 찾습니다. 근데 썼는데 또 쓰라립니다. 그래서 피부에 좋은 효소 비누를 샀습니다. 그런데 또 피부가 예민해지겠죠. 세안제를 계속 바꿔도 나한테 맞는 세안제를 못 찾게 되는 겁니다. 화장품을 바꾸다 결국은 바꿀 게 없으니까 노보습을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세안을 물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에 자극은 없죠. 물이 자극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안에 의해서 불편한 건 없게 되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세안제를 왜 쓰겠어요? 세안제를 쓰는 이유는 얼굴에 쌓인 피지가 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을 안 하면 냄새나고 꿉꿉하고 가렵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죠.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안 안 하면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죠. 왜? 염증 반응이 생기니까. 왜? 피지가 산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이 물세안을 하게 되면 피지가 더 많이 침착하게 되겠죠. 그럴 때 뭐가 생기겠어요? 노란 얼굴이라고 했죠. 얼굴에 기름이 두껍게 쌓이는 노란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변이 노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웅이 아버지 얼굴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구진형 타입은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얼굴을 사진을 찍고 확대해서 보면 모공이 다 피지로 막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세안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고 하는 경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물세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물세안을 하니까 기름이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집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만족해합니다. 왜? 물세안을 했더니 피부에 자극감, 따가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측기식 노보습과 물세안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우측기식 노보습과 물세안은 사실은 피부를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상인들은 물세안을 하거나 노보습을 해도 망가지지 않아요. 정상이니까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있는 분들은 물세안을 하고 노보습을 하면 피부가 점점점 더 망가집니다. 얼굴에 피지가 가득하고 모공을 다 막고 노란 얼굴로 변하는데 이걸 이제 벗길 수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노보습을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당기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몇 년씩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다가 관리 방법을 혼자서 찾다 보면 결론은 노보습과 물세안으로 정착됩니다. 그런데 노보습을 하고 물세안을 하면 피부가 불편한 게 덜하죠. 그러니까 낫는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방법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낫지 않죠. 그래서 몇 년씩 이 질환으로 계속 고통받으면서 내가 낫고 있다라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변호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